자, 그러면은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그냥 진행을 할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 질문이 없으시니까 그러면은 명도에 대한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어, 잠만 있어봐요. 예, 예. 몇 건을 제가 골라놨어요. 제가 한 명도 중에서 조금 까다로웠던 거 몇 건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요 사건인데요. 뭐라고 밑에 막 이렇게 써 있다, 이름, 그죠? 그래서 너무 개방되면은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를 열어버릴게요. 예, 그래야지. 요걸 열어야지, 이렇게 되니까. 자,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꽤 됐습니다. 그죠? 2017년 1월 달 11월에 낙찰이니까 5년? 그죠?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된 사건인데, 요 사건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이거 제가 명도하는데 유튜브에 올린 사건이에요. 예, 유튜브에 올린 사건 참 제가 지금 골라놨어요. 예, 요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근린시설대에 있는데, 근린시설이 아니고 공장이에요, 공장.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두 동이 있어요. 이게 가동, 이게 공장입니다. 가동, 이게 공장이고요. 그 다음 나동, 이게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상하게 근린시설로 지금 올라 있는데, 그래서 이건 뭐죠? 가동은 공장, 그리고 나동은 사무실이니까 근린시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거의 신축이었어요. 건물 사진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신축 아닙니까? 예, 신축이고 이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좀 복잡했었어요. 뭐 유치권도 여기 가동에는 유치권자가 있었고 그리고 나동에는 전 소유자가 있었어요. 전 소유주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도 이제 나중에 요 유치권자는 뭐냐면은 제가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종국 인용 종국 이러고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별로 군말 안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제가 저기 한다 했었거든요. 저 경매방해죄 이런 걸로 고소한다고 했었거든요. 고소라고 그럽니까? 고발이라고 그럽니까? 자, 그러고 이제 몇 마디 좀 툭툭거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사라졌어요. 갔을 때도 막 크게 저게 아니고 뭐냐면은 요 창문이 있죠. 요 창문으로 들여다보니까 여기 안에 요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쯤이었나? 요 안에 책상 있잖아요. 책상 하나 이렇게 놓고 의자 놓고 그리고는 뭐 가방 같은 거 놓고 그리고 여기 현수막 있었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뭡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금방 해결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나동을 점유하고 있는 이 전 소유주였어요. 그래서 이 전 소유주가 끝까지 이제 왜냐면 왜 전 소유주가 있냐 이러니까 자기가 잔금 원래 매매를 하면서 매도를 하면서 잔금을 못 받았대요.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 그건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그거는 그거대로 대표님이 따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비워주셔야 된다. 근데 뭐 이제 말이 안 통하더라고 계속해가지고. 그래도 뭐 화 안 내고 갈 때마다 제가 와인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뭐 얘기를 잘 했어요. 근데 뭐 도저히 뭐 어떻게 이분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행을 하죠. 예,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는 날 가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왔다 갔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타났어요. 이제 집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집 막 드러내고 있는데 막 왔더라고요.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뭐 오다가 보니까 그래서 뭐 뛰어왔는지 헐레벌떡.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참 붙들고 얘기를 했죠. 어떡할 거냐. 다른데 나로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는 그거였고 내가 분명히 예고를 했거든요. 집행한다고까지 얘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옮겨갈 데가 없느냐. 그러니까는 없대요. 아무리 해도 어디 옮겨갈 데가 없대요. 그럼 대표님 집으로 가자. 내가 그랬어요.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집 마당에 내가 다 갖다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좁아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은 용달 거기 한 대 정도 이렇게 하면은 집에 다 가져갈 수 있냐 하니까 그 정도는 자기 집에 들어갈 거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짐 중에서
대표님 필요한 거, 급한 거, 소중한 거, 그걸 전부 다 그러면은 여기 다 얘기를 해라. 다 실어줄게. 짐 다 내려서 다시 막 포장하다시피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대표님 갖다 줄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차 한 대 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거기서 가깝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실어 달라고 예,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창고에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 갖다 넣으면서 제가 그랬죠. 일주일 안에 가져가시라고. 일주일 지나면은 제가 저기 그 동상경매 한다고 거짓말한 거죠, 제가. 일주일 만에 못 하죠.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거짓말을 좀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갖다 놓고 한 며칠 지났나? 하여튼 일주일 채 안 됐을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연락 와서 자기가 좀 가져가도 되겠냐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나쁘게 마음먹으면 어때요? 아, 지가 답답해서 그러는구나. 아, 그럼 보관료 내고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옮기는 이제 옮길 사람들, 인부들은 자기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왔는데, 저기 용달 차 저기는 옮기는 비용은 그걸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더라고요. 흔쾌히 알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냐? 그래 몇십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냥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드리고. 나는 너무 좋은 거죠. 창고 보관했잖아요. 그 사람이 안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난 몇 달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절차 다 밟아가지고는 동상경매라는 절차를 밟아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려면은 그 폐기물 폐기하는데도 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돈 들고 또 보관료도 더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처리가 된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음. 자, 그리고요, 그런 적이고, 그리고 요 사건도 우리 교육받은 분들 아세요? 예, 그죠?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2021년도에, 그죠? 저기다, 그죠? 낙찰 받았죠. 1월 달. 그죠? 그래서 요거 낙찰 받으신 분은 제가 이제 대리를 했거든요. 요거 낙찰 받으신 분은 저희 그 플러스 경매 밴드에도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강의 받는 분들, 이거 집행관 개고할 때, 요것도 유치권이 있었거든요. 집행관 개고할 때 멀리서들도 오시고 그랬어요. 구경하느라고, 공부한다고. 그래서, 서울 계신 다우메 님도 오시고, 그리고는 뭐 대구 계시는 마당발님도 오시고, 많이들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보고 그랬던 사건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이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여기는 절이야, 절. 임차인인데 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유치권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해결하느라고. 그렇죠? 여기는 공사를 한, 그죠? 여기 이 건물을 두 동을 지은 건축업자가 이제 여기를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는 여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들이 유치권을 주장을 했어요. 유익비를 바탕으로 한. 뭐냐면 요런 완전히 그냥 칸막이 뭐 이렇게만 돼 있는 그냥 민자로 된 상가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방을 넣고 안에 내부 시설을 했다라는 거죠. 몇 천만 원 들었다. 그걸 가지고 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랬던 사건인데 뭐 여기 그 임차인은 이제 뭐 어차피 배당도 못 받고 예, 그래서 이사비 많이 들였어요. 조그맣지만은 200만 원. 제 기준에서 2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들인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하고 이제 절이거든요. 다른 데로 옮겨가고 200만 들인 이유가 절은 좀 많이 들잖아. 그 안에 뭐 불상도 있고 뭐도 있고 좀 값 나가는 게 많이 있으니까. 예. 거기는 막 절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절이나 아니면 점집 이런 데 있죠. 보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안에 막 그런 장식들 막 이런 게 해서 함부로 손대기 뭐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집행 같은 거 하더라도 조금 비용도 많이 들고 조금 약간 좀 꺼려야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법원에서. 그래서 반드시 협상으로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여기 유치권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회사 있어요. 본인도 이제 그걸 가지고 뭐죠? 공사대금 1억 4천하고 그리고는 뭐 연체까지 해가지고는 뭐 해서 한 1억 6천을 가지고 강제경매도 들어오고 했던 사람 적이에요. 근데 이제 요것도 제가 유치권자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소송이 아니고 인도명령 신청으로 다 끝냈어요. 그 앞에 거 울주 서생 거도 그렇고 요거 울주 삼남면 거도 뭐냐면 인도명령 신청으로 유치권이 이제 끝난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인도명령 결정 나죠. 그러면 자기들도 불복해가지고 막 항소하고 막 그래요. 그럼 항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항소를 하면 그러면은 고등법원으로 갑니까 하면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고등법원으로 갈 그게 아니다 해서 지방법원장이 바로 기각을 시키면 항소 자체를 기각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거는 항소 자체를 기각시켜 버렸었어요. 예, 그렇게 됐죠. 아, 질문 없어요? 질문 없이 혼자 떠드니까 재미없다. 혼자 떠드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다. 어, 그렇네. 재미가 없네. 어, 최근에 한 거 보여드려요. 최근에 한 거. 최근에 한 거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근린시설인데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요거는 올해 2월 22일 날 낙찰받았다 그죠? 얼마 전에 끝났어요. 얼마 전에 끝났어요. 지리한 싸움이 끝났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임차인 있어요. 1층에 있는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을 했었어요. 원래 이제 이 건물이 불이 났었는데 1층 내부가 다 타고 뭐도 없고 막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얼마들 8,800 얼마인가? 네, 8,882만 원에 대해서 유익비 신고가 있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어, 이 사건도 이것도 제가 인도명령 신청으로 끝내버렸어요. 잘하죠, 제가. 자랑한다. 엄청 잘하죠. 이제 인도명령 신청서를 잘 작성을 해가지고 인도명령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뭐 했냐면은 여기서는 저게 했어요. 그 항소를 했죠. 예, 항고를 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래서 고등법원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자기들이 뭐냐면 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기를 한 거예요. 재항고를 한 거예요. 예. 근데도 끝났죠, 뭐. 예. 결국 나중에 기각됐어요, 그거. 예, 기각되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들 인도명령 그냥 질질질 끄었다 그죠? 우리가 잔금 납부하고 잔금 납부가 언제예요? 4월 8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나갔으니까 몇 달이야? 5, 6개월 아니에요. 그래서 5, 6개월 동안 그러면은 점유하고 있었던 유치권은 유치권이고 임대료는 임대료잖아요. 그죠? 부당이득 청구. 그죠? 해서 미리 그거 다 이제 감유도 해놓고 다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잔금 납부일로부터 자기들 비워주는 날까지 해가지고는 월세도 계산해서 저희 다 받았고요. 네, 다 받았고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는 그 전에 자기들 그 배당 금액 배당이 확정돼 있었거든요. 배당이 원래는 한 4천 정도 확정이 되는데 전 소유주한테 월세 안 낸 거 1,600 정도인가 그거 빼고 2천 몇백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배당대에서 공탁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탁금에 우리가 가압류를 해놨었죠.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다 받았고 근데 이제 자기들도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거 말고 자기들 그 영업을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한 게 확실한 거 그런 거는 있잖아요. 조금 손을 좀 대고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명도 얘기하면 뭐 유치권하고는 여러분하고는 크게 많이 부딪힐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자주 하지는 않아요. 뭐 1, 2년에 하나? 유치권은 그렇습니다. 유치권까지 원만하게 여러분이 유치권도 유치권자를 뭐죠? 입찰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나중에 잔금 내고 이제 인도명령 신청할 때 그때는 그 인도명령 신청서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딱 보고도 뭐죠? 자기들이 자료 찾아가면서 확인하지 않거든. 모두 디테일하게 해가지고는 이제 넣어야죠. 그래서 바로 딱 한 방에 받아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플러스 경매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잠시만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제가 하는 블로그인데 블로그 방치해 놨다가 며칠 전부터 조금 정신 차리고 이것저것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3가지를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강의 2개, 그리고는 오프라인 강의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오프라인 강의 보면은 지금 10주 과정으로 해서 주말반이 있습니다. 주말반.
부산에서는 토요일마다, 서울에서는 일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 1월 8일, 부산은 1월 7일 날 각각 개강 예정입니다. 서울은 어디서 하냐면은 서울역 바로 코앞에, 그래서 14번 출구 앞에 삼경교육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서울 강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뭐 구미에서 오고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부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점포동이라고 저희 제자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자 오픈에 맞춰서 제가 요 강의를 만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 강의도, 부산 강의도 뭐 멀리, 뭐 전주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저기에요. 이거는 이제 막 편지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손편지도 써주셔서 막 자랑한다고 제가 올려놨어요. 예,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10주 동안 하는 강의는 권리 분석, 뭐 명도 방법 이런 그게 아니고 그런 거는 뭐 물어보시면은 다 제가 해드리고 권리 분석은 뭐 순식간에 다 끝내버리고 명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시면 3시간씩인데 10주니까 30시간이잖아, 그죠? 두 번은 이제 그거는 이제 임장 수업이고요. 임장 수업이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공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리 분석은 그런데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 금매 죽잖아요. 그래서 중개 물건 금매 잡는 법. 그리고는 명의 관계 때문에 그저 고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절세 이런 것 때문에 법인으로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좋은 물건 찾는 법. 좋은 물건을 찾아서 어떻게 손품 그죠? 손품 팔고 그 다음에는 발품을 파느냐 하는 임장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 그걸 같이 동반 임장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엔 입찰가는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명도하는 방법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분상가, 근린시설, 다가구, 상가주택 각 물건별로 해가지고는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 이런 거 그리고 임장하는 방법에서 같이 임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수 물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10주가 구성이 돼 있고요. 가장 좋은 보너스는 뭐냐면은 이걸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과정 수료의 1년 이내 낙찰건에 대해서는 명도를 제가 같이 해드립니다. 같이 점유자 만날 때도 같이 협상할 때 제가 동반하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한다든가 도저히 협상이 안 돼서 법적으로 진행할 때 이럴 때도 우왕좌왕하기 쉬우니까 제가 법원에 동반 저 부산에 있지만 서울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게 특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가 2개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소액 투자반, 이런데, 마른 소액 투자반인데, 특수 물건반입니다. 예, 지분이라든지 법정지상권, 이런 관련되는, 예, 그런 어떤 수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다가구라든가 뭐 상가주택, 구분상가, 공장창고, 토지 이런 거 여러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런 물건들 지금 현재 경공매 주로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 중에서 현재 진행하는 물건 중에서 좋은 거 우량 물건만 골라서 제가 입지 분석,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소액 투자반, 특수 물건반 같은 경우에는 8주 기준 해가지고 수강료 99,000원이고요. 그리고는 그 뒤에 말씀드린 풀경 스타디 해가지고 기타 그죠 수익형 물건들 분석해 드리는 거 그거는 이제 한 달에 4만 원으로 수강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나? 봅시다. 뭐죠? 뭐지? 그 다음에, 예, 종영님, 끝까지 해결. 맞아요. 끝까지. 집행하는 날도 해결. 그리고는 갖다 넣었다. 그러고, 에이, 이러고 집에 가서 소주 한잔하고, 에이, 이러지 말고, 다시 그 사람 연락처를 안 나면 다시 연락해서, 예, 지금이라도 어디 가져갈 그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건영님 짝짝짝 제가 건영님한테 짝짝짝 해드려야 돼요. 우리 건영님이 진짜로 전주에서 부산까지 오면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멋진 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면은 서울이 마감이 일찍 되는 바람에 일기는 서울이 후닥닥 마감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권영님은 서울이 더 가까울 텐데 부산까지 나오셨어요. 진짜로. 감동했어, 저 진짜. 자, 그 다음 경우님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막 물건을 옮기고 있는데 중간에 강제 집행 스톱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니, 비용은 줘야죠. 비용은 줘야죠. 자, 일하는 사람들 이제 노무자들만 하고 있잖아요. 집행관도 있고, 집행관님 밑에 직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죠? 그냥 해가지고 뭐예요? 창고로 갖다 놓을 거, 창고로 갖다, 내가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창고로 갖다 놓을 거, 창고 말고 다른 데로 해주세요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사건은 안 뽑아냈는데, 이제 다른데, 다른 공장의 어떤 저기 사건도 뭐냐면 그때는 전부 다 옮겨갔어요. 진짜로. 진짜 다 실어서 다 내려가지고는 전부 다 정말로 차가 7대인가 가득 실었어요. 이제 출발해야 돼. 근데 저는 그 분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 대표님, 공장 그 대표님 붙들고, 대표님 어떡할 거냐고. 어? 대표님 저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보고 하는 말이, 소장님,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왜요? 뭐가 고마워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도 못 내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서 왔다 갔다만 했는데, 이렇게 확 치워주니까 차라리 낫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그래서는 계속 붙들고 있죠. 대표님 지금이라도 아는 분들한테 해가지고 어디에 창고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설득을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그때에서 꺼내서 전화를 통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 예, 명도 업체 사람들 전부 다 있는데 출발하지 말고 출발하려고 이제 스톱 시켰어요. 잠시 기다려 달라고. 좀 기다려 달라고 그랬어요. 좀 기다려 달라. 예. 그럼 기다려 주죠. 그래서 기다려 달래. 한참 통화하더니 김해 어디로 가겠다 하더라고요. 해운대 센텀인데. 그래서 센텀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렇게 옮겨 드렸어요. 다 옮겨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안 갖다 놓고 그 원하는 대로 다 옮겨 드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자, 배터리님, 혹시 맹지 땅을 낙찰받아서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가치 상승시킨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들 근데 뭐 하는 방법으로 그런 말들을 하죠. 예, 땅을 성형한다 어쩐다 하는데 맹지 땅 낙찰받아서 주위 토지 매입해서 가치 상승시킨 사례, 제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명도해야 할 점유 중인 임차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 시간이 걸려도 개별적으로 각각 협상해야 되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괜히 뭐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가구라든가 상가주택이라든가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인들이 열 몇 명, 스물 몇 명 막 되는 경우도 있어요. 큰 건물 같은 경우 몇십 명도 되고. 예, 그렇거든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각 딱딱딱딱 해치우는 거예요. 음. 시간이 별로 걸릴 것도 없어요. 시간이 별로 걸릴 건 없어요. 한 명이 나갔다 하면 그 다음에 잘 나가요. 한 명이 예를 들면 50만 원 받고 나갔다 하면 그 다음에도 그냥 50만 원으로 알고 나가요. 협상하다 보면 그러죠. 자기는 더 달라고. 그러죠. 예, 각각 해야죠. 예. 사랑의 배터리님, 저기 아까 맹지 하는 말을 하는데, 맹지 낙찰받아서 주변 토지 매입을 통해서 가치 상승시킨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왜 물어봐요? 뭐 그런 땅을 봤어요? 어, 그런 땅을 봤나요?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다고 알고, 그런 땅을 봤군요. 예, 그런 땅을 봤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적이냐면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 그냥 여기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할게요. 예를 들면 어떤 맹지가 있지 않습니까? 맹지가 있는데, 이런 땅이 있는데, 이 도로가 있는데, 맹지하고 도로 사이에 요 땅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한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죠? 근데 땅이 몇 개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협상이 안 되면 요 옆에 사람하고 협상을 한다든가, 옆에 사람하고 협상한다든가, 협상의 여지가 지주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수월할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자, 9시 56분입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제가 진행을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 낙찰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맹지 땅을 낙찰받아서 주변 토지 매입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그 주변 토지 있지 않습니까? 주변 토지도 전부 다 저기를 등기부 열람해 보시고 그리고 맹지 땅, 그 경매로 나온 그 땅하고 옆 지주하고 가족 관계는 아닌지, 예, 뭐 부모 형제 친척 관계 되게 시골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으니까 예, 그런 경우 죽으라고 협상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피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별 질문을 안 해서 혼자서 너무 떠들어서 재미가 없네요. 어, 다른 질문 제가 놓친 건 없죠. 질문을 안 하셨으니까. 별로 안 하셨으니까. 예, 그쵸. 질문할 게 있긴 한데 길어질까 봐서요. 후순위 가처분, 소유권 이전 다툼, 후순위 가처분. 후순위 가처분은 뭐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은 후순위 가처분, 소유권 이전, 진정 명의 회복을 바탕으로 한 이런 어떤 그 뭡니까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인수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내가 낙찰받고도 어떻게 해요? 내 저기를 내가 잃을 수가 있어요. 내 물건을. 음. 줄리아님, 부산 오프 일기 수강생입니다. 오프 수업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질문 없어요? 어, 예, 예, 천지만발리 사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정명의 회복 같은 경우에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경우님 늦게 들어와서 그냥 샘 목소리 듣고 갑니다. 예, 바쁘신가 봐요, 요즘. 예, 많이 바쁘신가 봐요. 자, 9시 59분입니다. 이번 주도 만나뵈서 많이 많이 반가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예, 금방 연말 끝나고 새해가 될 거 아니에요. 한 해 마무리 이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우님 반가웠습니다. 그날까지님, 사랑의 배터리님, 다들 반갑습니다. 나비부인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종영님, 생생한 명독이. 예, 데이님, 줄리아님, 예, 반갑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수연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해녀님, 예, 고생하셨어요. 해녀님도. 자, 다음 주 뵐게요. 예, 누르님 계셨어요? 와, 누르님 제가 앞에 못 본 것 같아.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프레임님, 로요기니님.